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네, 발달장애 재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의 핵심, 이 발달장애 재활의 핵심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발달에 대한, 제가 이걸 좀 약간 쓰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발달장애 재활의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발달에 적합한 발달에 적합한 재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발달에 적합한 재활 교육. 그러니까 발달에 적합한 재활 교육이라는 측면이 이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발달에 적합한 재활 교육. 이 발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발달 검사를 해야겠죠. 발달 검사. 정확한 발달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발달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현재 발달 수준이 어디에 미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발달지체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발달지체 원인에 대한 검사. 그래서 발달지체가 왜 발생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검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발달에 적합한 재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에 적합한 재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에 적합한 재활 교육을 통해서 개별화 재활교육 계획을 세워야 되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워야 돼요. 개별화 발달 재활 교육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달에 적합한 재활 교육을 위해서 개별화 발달 재활 교육 계획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보니까 발달 검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나이가 현재 60개월이라고 칩시다. 현재 60개월 된 아이인데 발달 검사를 해봤더니 인지가, 예를 들어서 인지 발달이 12에서 18개월 수준이 나왔어요. 12에서 18개월. 그 다음에 정서가 12에서 이것도 18개월이 나왔어요. 인지 정서. 그 다음에 사회성도 12에서 18개월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언어도 역시 12에서 18개월에 나왔어요. 인지정서, 사회성, 언어. 또 행동도 역시 12에서 18개월의 발달 수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활을? 그러면은 이 아이는 나이가 60개월을 살았지만 사실상 현재 발달 수준은 12에서 18개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12에서 18개월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책을 좀 많이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좀 보여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해법 프로그램이라는 책이 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해법 프로그램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때 12에서 18개월 발달 수준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라. 그리고 24에서 36개월 수준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라. 요거는 이제 발달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책에 보면 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 검사하고 발달 지체 원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제 책에다가 다 부록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책의 뒤에 보면은 부록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달 검사를 했어요. 요거로 이제 뭐 이것도 괜찮고, 이제 여러분들이 발달 검사에 대한 그 검사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보문고 같은 데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별화 발달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발달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우울증이냐 또는 이 아이가 조증이냐, 기분이 굉장히 떠 있는 이러한 조증 상태이냐, 아니면은 이 아이가 어떤 그 양극성, 그래서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게 굉장히 심한가, 이런 것은 이제 기분 장애, 그러니까 의사들이라든지 심리 상담사들이 이 아이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검사해내겠죠. 병원에서는 진단을 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가 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대한 또는 동물에 대한 또는 혼자 있을 때 또는 어떤 위치에 대한, 위치가 높아졌을 때 어떤 공포감이 극도로 너무 심하다라는 부분들, 또 뭐 대인관계에 대한 공포심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집중할 때 그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럴 경우에는 불안장애에 대한 검사를 하겠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이제 뭐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심리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이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발달 검사는 정확한 발달의 이 발달 전문가들이 발달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차이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조현병이다, 정신분열증 같은 조현병이다 그러면은 의사가 진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이 조현병이 있네요. 그래서 환상, 환청, 또는 환각, 환촉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조현병으로 인해서 각종 또 불안 심리나 우울증 뭐 같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의사들이라든지 심리 상담사들이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성격 장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 자기애가 너무 심한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애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자병, 공주병 이제 이런 게 극도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너무 심한 경우, 또 우리가 이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라든지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진단을 하겠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성격 장애가 되는 거예요. 뭐 경계성 성격 장애라든지 편집성, 강박성, 이런 성격 장애들, 이러한 성격 장애들은 성격 장애별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의사라든지 심리 상담사들이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심리 치료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발달 재활이라는 측면들은 이렇게 발달 검사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는데 인지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의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 검사 도구인 거예요. 발달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이렇게 발달 검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개별화 계획, 이 아이를 위한 교육 계획은 제가 이제 이 책에 잘 써놨다 그랬어요. 이 해법 프로그램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책에 12에서 18개월은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18에서 24개월은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또 24에서 36개월은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또 60에서 48에서 60개월은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이런 내용을 다 기술해 놓은 거예요. 이걸 임상을, 제가 아이들 임상을 하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개별화 발달 교육 계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지체 원인 검사, 여기 이제 발달 지체 원인 검사도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발달 지체 원인이 왜 됐을까라는 걸 상담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임신 중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아이가 태아기 발달 수준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아기 때만 해도 아이들이 이 엄마의 그 냄새, 양수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엄마하고 애착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태아기 발달 지체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임신 중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러한 측면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0에서 4개월,
갓 태어난 아이 0에서 4개월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아이의 눈앞에서 5손가락을 펴고 움직이며 좌우로 이동했을 때 눈동자와 목의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했는데 고개를 돌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움직였을 때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까꿍 했는데 아이가 웃는 표정을 보인다. 이게 0에서 4개월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체를 쥔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한 곳에 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눈 맞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태아기 발달 지체적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그 자폐증 아동들 보면은 태아기 발달 지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엎어놓으면 팔을 이용하여 머리와 가슴을 들어 올릴 수 있는가, 욕구에 따라 울음소리를 달리하는가, 배고플 때 화났을 때 달리하고 있냐라는 거죠. 사람에게 의미 있는 미소를 보내는가, 의미 있는 미소를 보낸다는 거예요. 0에서 4개월에 이미 손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혀와 입으로 놀면서 소리를 내는가, 네. 눕게 하면 몸을 뒤집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4에서 8개월로 가는 거예요. 4에서 8개월로 가면은 눕게 하면 몸을 뒤집을 수 있는가, 기쁨의 의미를 담아 소리를 내는가, 다정하게 옹알거리는 소리를 내는가, 뭔가에 화났을 때 울부짖는 울음소리를 내는가, 간지러움을 태우면 웃고 즐거워하는가, 엄마를 알아보는가. 이제 4에서 8개월이면 엄마 알아보는 거죠. 또 다른 사람, 친척, 선생님 등을 알아보는가, 눈앞에 공과 같은 물건을 놓았을 때 손을 뻗쳐서 잡으려고 하는가, 자주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 낯가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낯가림. 그러니까 낯가림도 이 발달의 한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 엄마와 떨어지면 울고불고 야단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애착이 이제 4에서 8개월에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옹알거린 말수를 놀고 있는가. 이게 4에서 8개월의 특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이 0에서 4개월에서 4에서 8개월, 그래서 또 8에서 12개월, 12개월의 이런 발달 특성, 이제 8에서 12개월을 잠깐 보면은 팔과 다리에 힘을 많이 넣어 조절하고 있는가,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을 수 있는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들어올릴 수 있는가. 굉장하죠. 그쵸? 8에서 12개월이면 이미 숟가락으로 음식을 들어올리고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는 거죠. 여러가지 물건에 관심을 많이 가져 만져보려고 하는가, 두려움과 공포를 다양하게 표현하는가. 그 두려움과 공포감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이것도 이미 이때 발달이 되고 있고, 행복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야. 행복, 그쵸? 장난감이나 물건에 선호도를 벌써 보인다라는 거예요. 선호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쵸? 엄마와 잠시 떨어져 있다가 엄마를 보면 기쁜 표정을 보이는가, 다른 사람의 신호에 반응을 보이는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구분하는가, 대상 영속성, 눈앞에 있는 물건이 사라졌을 때 이것을 찾는 거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잠시 안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찾는 모습.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입모양을 관찰했다가 그대로 입모양을 흉내내어 발음하고 있는가, 안아달라고 손을 벌리는가, 자신의 요구를 표정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가, 아이에게 물건을 가지고 받으세요,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요구에 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벌써 8에서 12개월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 발달 수준에 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검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아이의 발달 수준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이 수준 12에서 18개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에서 18개월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여기 이렇게 사파도 이렇게 넣어놨고, 이렇게 사파들도 있죠. 어떤 프로그램들을 전개할 수 있는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12에서 18개월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적정하게 전개해 주면서 우리가 뭐 2달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3달에 한 번도 좋고,
발달 검사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에는 안 됐는데 이게 되네 이제. 그럼 이제 발달이 진전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전엔 이거 안 됐는데 이게 되네 이제. 되네. 되기 시작하네. 되기 시작하네. 체크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확한 발달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이 발달장애 유아 언어재활 해법 프로그램 이 책은 정말 제가 임상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쓴 책입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책이 굉장히 뭐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 책을 한번 구입하시면은 여기 보면 발달 검사, 발달 주체 원인 검사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별화 발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